상품 개발이라는 문제를 제가 한 15년 동안 장사해 오면서 좋게 말하는 거 비즈니스, 그냥 말하는 거 그냥 많이 해오고 있는데 처음부터 저는 개발이었어요. 모든 그러니까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내 장사의 핵심은 개발이에요. 그리고 내가 그 상품을 선택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왔고요. 지금 저희 회사가 매출이 그냥 눈에 보이는 매출이 한 20억 정도 하는데 그 외에 여타 해외에서 지금 수출하고 한 까지 합치면 몇 배로 늘어나겠지만 여기 국내 쇼핑몰에서 이제 하는 건데 이 정도의 성과가 13년 정도 얻었다면 작은 수가 아니거든요. 제가 물건을 처음 개발했던 거는 그 전에 내가 너무 급하게 들어가는 건데요. 제가 무슨 강의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장사하는 사람이지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이지 뭐 그건 아니고 도메토피아가 이쪽으로 와서 인천에 있을 때는 상담하지 않습니다. 찾아오시는 분만 만났어요. 근데 이렇게 뭐 하면 저희들이 이제 만날 수가 없었어요. 오셔도. 그래서 스케줄 잡기가 어려웠어요. 지금 막 그 고객 주문 들어온 것 때문에 미팅하기도 바쁜데 무슨 뭐 인생 상담하고 상품 상담하고 이런 건 아예 있지가 않았죠. 기업들이 이제 들어온 상품 오다 주고 그거 어떻게 할 거냐는 대책 상담만 해도 뭐 워낙 많이 있다 보니까 우리도 뭐 영업도 늘리지도 않고 몇 명 들어오만 해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고객분들이 좀 더 뭔가 좀 다가가야 되겠다 해서 이제 서울로 나왔는데요. 저희 영업부만 제휴사업부만 나왔는데 나와놓고 보니까 뭘 해볼까 하다가 이번에 한 일주일 됐나요? 상품 개발을 올려보자. 사업이 뭐 있냐 상품 개발이지. 네? 삼성도 뭘 만들 거냐, 거기다 뭘 넣을 거냐 이거거든요. 모든 게 다 뭐냐 이거든요. 판매 대상이 뭐냐, 누구한테 팔 거냐 좀 나중이래요. 이렇게 보면 정말 나중이죠. 그래서 이런 걸 한번 얘기를 해보자라고 해가지고 주제로 선택을 했는데 처음 하는 강의들이다 보니까 좀 거칠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저희가 무슨 논리를 만들어내는 무슨 연구하는 사람도 아니고 박사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앞으로 있을 모든 강의는 전부 그냥 우리가 회사를 만들어온 과정이 느꼈던 실무적인 이야기만 할 거예요. 거기다 무슨 못할 것도 없고 아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료도 없어요. 물론 자료와 만들고 있지만 그 자료를 드리기도 그래요. 그거 가지고 가서 또 이게 뭐 딱 전부가 될 수는 없는 거거든요. 노하우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야기 도중에 그냥 궁금한 거 물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일 궁금한 거는 매출이 어떻게 뛰었는지, 왜 뛰었는지, 어떤 요인이 있었는지 이건데 그걸 분석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물어보시는데 저는 모르겠어요. 물어봐야 얘기를 하지 이거는 물어보지 않는데 나 혼자 막 떠들면은 무슨 정치인 같잖아요. 그래서 우선 저희 회사에 지금 나와 있는 서비스들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뭐 하나라도 가입하신 분, 그러면은 요 앞에 있는 분은 회원 가입 말고 회원 가입은 기본이고, 네, 다른 프로그램들은 가입은 전혀 안 하셨어요? 하려고요? 저도 이제 해야죠. 하고 하시고 하셔야죠. 그래야 제가 좀 문제들도 나오지. 이야기를 막 하는데 우리 회사랑 관계없는 분이야. 그러면은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오늘은 안 그런데요. 강의가 청강이 어려울 것 같아요. 저희도 회사 이미지 차원에서 하는 게 아니라 고객 서비스 차원에 하는 강의이다 보니까 일단 회원사라야 된다는 거죠. 회원사라는 걸 단순히 고객을 떠나가지고 도메토피아가 이야기하는 회원사는 B2B 거래에 이거는 뭐 아주 그냥 필수죠. 그냥 우리가 그냥 고객하고 이야기하는 소비자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거는 뭐 그냥 고객에게 속하는 거고, 회원사는 어떻게 됐든 이 회사가 도메토피아를 통해 가지고
도매토페 상품을 갖다다가 어느 곳인가 납품을 하던가 팔고 있는 사람인 거죠. 물론 다른 회사 것도 있겠죠. 다른 회사 것도 있고 한데 도매토피아랑은 거래하지 않는데 도매토피아의 이야기는 들어와. 그러면 뭐 홍보 효과는 있을 수 있겠어요. 제 이야기가. 근데 그건 원하지는 않아요. 그냥 우리 전부 다 도매토피아의 어떤 정책이라든가 상품 개발이 시즌별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갖다가 사업에 반영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좀 약간 그런 거는 이제 다음 주부터는 아마 가려지게 될 것 같아요. 한 달 정도 지나면 굉장히 많은 것이 변할 것 같은데요. 우선 다음 주부터인가요? 다음 주 지금 강의가 3개가 개발, 상품 개발 하나 이제 다음 달에 이제 유료로 이제 전환됩니다. 유료로 전환되고 회원사가 아닌 경우는 첨강이 안 됩니다. 아예. 와서 들어봐도 들을 게 없어요. 우리 회원한테만 관련된 이야기만 할 거기 때문에 관련이 없고 그래서 뭐 유료고 그러니까 끝나고 나서 저 개별 미팅하면서 나는이라는 게 있거든요. 항상요. 나는 이제 저는 공통의 이야기를 하지만 나는 상황이 이런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라는 데 대한 답변을 제가 충분히 하고 상담을 계속해서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후에도요. 근데 회원사가 아닌 것도 당연히 안 되겠죠. 또 뭐 역시나 안 되는 이유가 바쁘거니와 아는 사람하고 이야기하기에는 우리가 너무 정력 소비가 좀 크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두 번째는요. 오프라인. 오프라인이라는 건 뭐냐면 그렇다고 발로 뛰는 영업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오프라인 영업 전략인데요. 영업 전략인데 이런 강의가 시중에 있나요? 우리나라에? 무슨 강의요? 이런 뭐 영업 전략 짜는 거라든가 상품 개발 강의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나요? 뭐 대표님 강의를 매 처음 듣는 거라서 다 들어봐야지 알 것 같은데. 오프라인 말이 좀 약간 이상해서 좀 그런데 오프라인 영업이라는 건데 영업사원들을 위해서 뭐 이렇게 하는 네. 네. 오프라인 하면은 그 전산상에서 이루어지는 영업이 아니고 그냥 야외에서 우리 한국을 말하는데 저희는 이거를 꼭 이렇게 갖다 붙입니다. 여기다가 쇼핑몰, 개인 쇼핑몰이 반드시 필요하죠. 개인 쇼핑몰. 이걸 안 하고 저희 상품들을 그냥 재래시장에서 파시는 분도 있어요. 아예 자기 쇼핑몰이 없는 분도 계신데 요 개인 쇼핑몰을 주로 이용한 영업 전략이죠. 예. 요거에 관련된 전략이 이제 주 한 달에 한 주요. 예. 한 달에 한 번 있고요. 요거 한 번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온라인 오픈마켓이에요. 오픈마켓 판매 전략. 이 규칙적인 게 뭐냐면요. 오프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영업의 종류가 정해져 있어요. 우리나라에. 이거는 저희 회사의 회원이 18만 명 정도 되거든요. 그 중에서 실제 장사를 하시는 분들은 한 8만 명 정도 되는 걸 저희가 측정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물건 사는 게 한 개, 두 개 이렇게 물론 샘플로 사시는 분도 있지만 어쨌든 한 8만 명 정도가 있고 그 중에 한 2, 3만 명 정도는 저희 회사에 전화를 하거나 항의 전화를 하거나 협의 전화를 하거나 단가 문의를 하거나 그래요. 단가 문의를 하루에 그래도 한 40군데에서 50군데에는 들어오니까 견적서 문의가 4, 50군데에서 들어오니까 그렇게 보면은 한 7, 8만 명 정도는 저희가 하는데 그분들의 영업의 형태를 우리가 알고 있고 그거에 맞춰서 우리가 상품을 개발해주고 맞춰서 견적서를 던져주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압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영업할 수 있는 틀이라는 게. 근데 지금 여기 오신 분들은 아마 이게 궁금해서 오셨을 테니까 대부분들은 그걸 잘 몰라요. 알고는 있는데 그게 과연 영업이 될까라고 생각해서 영업을 안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모아서 이렇게 알려드리는 시간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오픈마켓 판매 전략인데 이것도 정해져 있어요. 이게 무슨 신기한 기술이 있는 게 아니라 노력 여야에 따라서 좀 개발해내는 것들이 있습니다. 개발해내는 것들이 있는데 개발되어 있는 거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고 개발되어지지 않은 거는
말 그대로 안 개발되었기 때문에 내가 하면서 노하우를 쌓아가지고 새롭게 개발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발되어진 것들 보편적으로 오픈마켓에서 이렇게 하면 매출이 올라간다는 공식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것들을 이제 이야기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가 CEO 모임인데, CEO 모임도 이 CEO 모임이 왜 필요하냐면은 매달 한 번 하는데 매달 누가 봐도 그 정도면 성공했다. 근데 뭐 아버지가 뭐 가업으로 물려줬어 이런 게 아니라 자수성가한 사람들. 제가 아는 사람한테 자수성가한 사람들이에요. 뭐 회사를 물려받거나 그런 사람들하고 제가 친하지 못해서 잘 모르고 그냥 그 자수성가한 분들, 굉장히 오랫동안 이 바닥에서 사업을 해오신 분들, 그래서 발목이 있으신 분들, 이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눠져 가지고 오픈마켓에서 성공하신 분과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성공하신 분 두 분류로 나눠 가지고 하는데, 지금 전 2회는 온라인 오픈마켓에서 성공하신 분 했고요. 이제 7월 4일부터는 오프라인에서 이제 성공하신 분들,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할 겁니다. 이제 요 네 가지를 요거 무료 한 번 진행하고 요거 무료 한 번 이렇게 진행하고 나서부터는 유료로 전환될 것 같아요. 바로 유료로 전환되긴 하는데 그래봤자 한 2만 원이에요. 2만 원이니까 들으시는 데는 문제 없고, 회원사가 아닌 경우에는 듣기가 좀 어려워질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진행의 이제 개발인데요. 어느 정도 뭐 사전 얘기는 거의 됐으니까 제가 좀 상품 개발이란 도메토페이 무엇인가 한번 기억을 떠올리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제일 먼저 물건을 팔았던 거는 이런 배낭인데요. 배낭에 밑에 바퀴 달린 거예요. 손잡이 끌고 다니는 거. 지금은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내가 봤을 때 세상에 처음 나온 물건 같아요. 그거를 하곡동에 가서 한 몇 개를 샀어요. 거기 가니까 거기 아저씨가 다 이빨로 얘기를 하더라고. 이거는 뭐 좋고 뭐 정말 해가지고 27,000원인가 샀어요. 이거 6만 원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원래 5만 원짜리인데 뭐 절반 가격에 주겠다. 그러니까 고맙다. 그래서 갖고 5만 원에다 올렸죠. 그게 한 달 동안 이제 한 달 이상은 3개 샀고 파는데 하나만 못 팔았어요. 다른 것도 아예 못 팔고 이렇게 못 팔다가 어느 날 그게 하나가 이제 팔렸어요. 팔렸는데 나랑 그 아는 형님이 있었는데, 글을 잘 쓰는 형님이 있었는데, 이만한 종이에다가 A4 용지에다 2장에다가 이 물건을 잘 쓰시고 사줘서 고맙다. 당신들이 사주셔서 우리는 더 힘을 내서 더 많은 물건, 좋은 물건을 팔겠다라고 썼는데, 그분이 여기 글을 굉장히 잘 쓰는 사람이 연필이에요. 그걸 쫙 자표를 써가지고 포장해서 딱 보낸 거죠. 그랬더니 한 일주일 있으니까 또 편지가 왔어요. 편지가 왔는데 너무 고맙다. 우리 아들이 어깨가 아파가지고 이걸 잘 못 들고 다닌다. 그래서 바퀴 달리는 게 있어서 신기해서 샀는데 가방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게 끌고 다니니까. 그래서 이제 아들이 이제 힘들지 않고 학교로 왔다 갔다 한다. 너무 좋다 해가지고 또 장문의 편지가 온 거예요. 근데 그거 하나 팔고 끝났어요. 그게 내 첫 상품 개발이었는데, 상품이라는 거는 품질 좋고 다 좋은 거 하나 이거죠. 사야죠, 사람이. 사야 이제 상품으로서 이제 본 역할을 다 하는 거고요. 굉장히 장사를 못할 때였으니까, 장사를 못한다는 건 곧 상품 개발을 엉망으로 했다는 거 같은 거고요. 식당이 장사 안 된다는 건 곧 맛이 없다는 거죠. 물론 비싸도 안 될 거예요. 적정한 가격이 매겨져야 될 겁니다. 그 적정 가격이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건데, 어쨌든 적정 가격이라는 건 중요하고요. 상품을 내가 구매를 해올 때 1,000원에 구매를 해와가지고 적정 마진을 30%라고 보고 1,500원에 팔아보자고요. 가격은 이 정도는 적정합니다. 굉장히 준수하고. 근데 내가 애초에 산 1,000원짜리가 원래 1,000원짜리가 아니고 만약에 500원짜리였다. 이거 좀 많이 뻥튀기가 된 거죠. 어떻게 내가 이걸 1,000원에까지 사왔을까? 700원에 정도 사와야 적당하고 600원에 사와야 적당한데, 왜냐하면 판매를 목적으로 사오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한 650원에 사면은 가장 잘 산 겁니다. 이렇게 했을 수도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2,000원짜리였는데 어떤 유통 경로를 거치다 보니까 1,000원에 사가지고 왔을 수도 있고요. 500원짜리를 1,000원에 사갈 수 있는데 이거에 따라서 원래 회생의 가격이 얼마, 단가가 얼마냐에 따라서 판매량이 일단 좀 결정이 되겠죠. 나는 잘 모르지만 그 원가가 얼마인지는 잘 모르지만 뭐 좋은 물건을 아무리 좋은 물건이라도 좀 내가 싸게 내는 것 같지만 알고 봤더니 그 업계에서 소문 다 난 거예요. 이거 1,000원짜리라는 거, 7,000원짜리 나만 모르는 거지. 보통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그럴 겁니다. 업계의 사정을 잘 모르니까 이제 상품을 아무리 잘 가져온 것 같아도 잘 안 팔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업계의 사정을 잘 알아야 되고요. 단가 책정도 굉장히 잘 해야 됩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제 상품 개발의 이제 단가는 개발에 이제 단가를 적용시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반대로 제가 그 길거리에서 이제 노방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냥 좀 말로 노방이라고 하는데 노방을 할 때 저희가 창업을 막 하다 보니까 물건이 뭐 길거리에다 이제 놓고 파는데 안 팔려요. 이걸 갖다 놨다 저걸 갖다 놨다 사람이 많이 지나가든 적게 지나가든 일단 안 팔립니다. 잘. 하루에 그래도 한 5, 6만 원씩은 팔았어요. 날 잘하는 사람은 7, 8만 원 팔고 우리 홍부장은 막 12만 원어치도 팔고 그랬어요. 그러면 절반 정도가 남았어요. 그러니까 뭐 일당으로서는 충분했죠. 그 정도면. 안 팔린 날은 뭐 5, 6만 원씩 팔고 그랬는데 성공의 첫 번째 지금 생각해 보면 자본을 모을 수 있었던 첫 번째 계기가 전동칫솔. 예, 전동칫솔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기회 있으면 이제 자주 얘기하는데요. 사이즈가 책 한 권만 합니다. 이 정도 하고 여기 전동칫솔이 뭐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달려 있고 여기에 이게 이제 뭐 칫솔이 3개인가 4개인가 이렇게 들어 있었습니다. 이거였는데 이게 그 밑에 종이 포장지가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 겉은 뭘로 되어 있냐면은 투명 PVC 이런 포장 딱 각져가 딱 되어 있습니다. 책처럼. 보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깔끔하고. 그래서 이거의 모양도 좋은데 안 나가기를 그냥 2개씩 갖다 놓고 뭐 별걸 다 갖다 놔봤어요. 계산기부터 해가지고 온갖 거 다 갖다 놨는데 이걸 딱 봤더니 모양새가 좀 나오더라고. 어디선가 많이 본 것 같고 막 그런 어떤 그 장사의 기술 수법들이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걸 내가 한 박스에 40개 들어있었는데 요만한 슈카페 가면 접는 테이블 파란 테이블 있잖아요. 거기다가 잔뜩 쌓아올렸어. 요만큼 올라오더라고요. 40개 쌓았더니 요만큼 올리니까 길을 한가운데 딱 놔두니까 사람들이 지나가면 이렇게 보잖아요. 밑에 10,000원 그때 3,500원인가 할 때였는데 제가 전동칫솔 10,000원 해가지고 써 붙여가지고 봤더니 사람들 전동칫솔 10,000원이네 이러면서 집어가는데 그거를 한 2시간 했는데 40개 나는데 한 30개가 쑥 빠지더라고요. 30개가 빠졌으면 30만 원이잖아요. 6,500원 나오니까 65,000원에 18만 원, 20만 원 가까이 버는 거죠. 2시간 만에. 그리고 또 도매상 가가지고 또 한 박스를 또 갖고 왔어요. 그래서 저녁 9시까지 해가지고 재고 한 20개 정도 남기고 다 팔았어요. 그럼 60개 정도를 팔아가지고 그날 얼추 50만 원 가까이 해서 벌었어요. 그래서 내가 다시 우리 처음 멤버를 다 모아놓고 한부장 이제 우리 끝났다. 이제 된 거다 이거. 가서 그 다음날 4박스를 샀어요. 4박스 사고 우리 한부장한테 2박스를 주고 내가 그 2박스 또 같이 하다 뭐 2박스 이런 식으로 해서 아닌 게 아니라 한 2, 30만 원씩 팔았어요. 내가 그 판 것처럼 많이 팔지는 못했지만 그거 하나만 가지고 계속 팔리더라고. 이거는 뭘 본 거냐면 상품 개발에서 그 상품의 특성을 좀 잘 잡은 거예요. 수많은 상품들 이것도 나오고 저것도 나오는 거예요. 즉 이것도 팔아보고 저것도 팔아보고 막 하나하나 걸리긴 걸렸지만 그 특성을 잘 살려가는 DP를 잘한 경우죠. 그래서 그냥 이제 틀려 나갔던 경우입니다. 근데 전동 칫솔을 그렇게 많이 판 사람은 없어요. 저는 나중에는
그 노방을 하다 보면 아줌마들이 자기도 물건을 대달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다 딱 펴놓고 앉아가지고 10,000원씩 받으면서 걔 어떨 때 줄 서서 가져가고 그러니까 나도 저걸 팔고 싶은데 그거 물건 좀 대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타워너가 있었는데 티코에서 이제 타워너로 커졌는데 타워너에다가 그걸 다 싣고 다녔어요. 가득 상품. 그 정도로 팔았으니 화곡동의 전동시설 내가 다 판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많이 팔았어요. 많이 팔아가지고 뭐 돈도 굉장히 많이 되고 했는데 또 손절매도 굉장히 중요해요. 상품 개발이라는 거는 우리 개발 안 하면 별게 다 들어가는데 좋아요. 어쨌든 제가 오늘 찍고 있으니까 나중에 다시 그걸 잘 정리해서 상품 개발 시간에 오시면 또 정리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손절매가 왜 필요하냐면은 물건이 너무 많이 오다가 들어와서 망하는 경우가 70% 됩니다. 사업에는. 가게가 쉬운 예로 식당이 너무 잘 돼가지고 근데 망하는 가게들이 있습니다. 왜? 관리를 못해서 그래요. 재료 아무 그냥 저는 모르겠지만 매스컴에서 그런 말 하잖아요. 잘 팔릴 때 뭐 재료도 싱싱한 거 써야 되고 그래야지 안 그러면은 다시 나온다. 잘 된다고 막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상품이라는 건 전동시술도 내가 막 사가지고 이제 타운에다 한 착씩 사갖고 와. 근데 부족하잖아요. 예약을 해야 되잖아요. 내가. 물량이라는 거는 내가 가면 돈 주면 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한테 전화 와가지고 너네 왜 물건 있는데 왜 이제 재고가 없어 따지는 사람들 있거든요. 그 사람은 이제 장사의 기초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화하면 정말 답답하고 죽을 노릇이에요. 그래서 내가 직원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농담으로 야, 그런 전화 오면 그 사람한테 장사하지 말라고 그래요. 어떻게 재고가 대기하고 있냐 이거죠. 움직이고 있는 건데 지금. 그래서 재고를 잘 나가는 물건은 사입을 하게 됩니다. 많이. 또는 예약을 하게 되고 계약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한정이 생기는 거죠. 마지막 물량은 꼭 물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절대 성공하지 못합니다. 즉 팔만큼만 팔아야 돼요. 내가 근데 그것도 느낌인데 그 느낌이 살아있어야 돼요. 느낌이 머리가 막 돌아가야 되고 눈치가 빨라야 되는데 눈치 없이는 상품 개발을 못하는 거고 마지막 물량 반드시 물리게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름이라고 칩시다. 아주 쉬운데 이제 여름이 왔는데 저희가 지금 가장 많이 팔려고 있는 게 풀장이에요. 풀장은 지금 올려놓으신 분들은 예약해 놓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재고가 없으니까 예약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근데 모르실 거예요. 어떻게 예약해야 될지. 어쨌든 사입을 좀 해 놓으셔야 됩니다. 내 창고에 갖다 놓을 필요는 없고 도멘토피아 창고 한쪽에다가 사입해 놓으면 됩니다. 어차피 배송은 도멘토피아가 할 거니까. 근데 이게 6, 7월 초가 됐어요. 이제 폭염이 딱 온 거예요. 저녁에 열대야가 온 거예요. 그 다음날 풀장이 도멘토피아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뜨면 그 다음날 없습니다. 다. 왜 미배송입니까? 언제 배송됩니까? 막 물어보죠. 그러면 우리는 입고 날짜가 있으니까 입고 날짜를 안내를 하죠. 왜 이렇게 길게 됩니까? 뭐 4일 있다 들어옵니다. 5일 있다 들어옵니다. 왜 이렇게 깁니까? 막 따지는데 그거는 폭주했기 때문이죠.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물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있는데 안 보내주지는 않으니까요. 이때 선사입을 하게 되죠. 도메토피아가 중국에다가 선사입을 하든 여러분이 선사입을 하든 잘 나가니까 선사입을 하는데 7월 초에 선사입을 하는 거는 내가 하루에 100개씩 팔고 있다면 7월 10일 날 갔을 때 100개씩 팔고 있다면 특성과 그 물량의 흐름을 봐야 된다. 내가 7월 1일부터 7월 11일까지 이 상품을 하루 평균 하루에 50개씩 팔았어. 그럼 500개가 나간 거예요. 그럼 7월 10일부터 20일까지 피크까지 팔 물량으로 500개는 무조건 사입을 하면 됩니다. 더 나가면 근데 보면 7월 한 17일쯤 되면 재고가 떨어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1000개를 사는 수는 없습니다. 1000개를 사지 않는데 그래도 나갈 수는 있습니다. 왜냐면은 7월 20일부터 8월 말까지가 7월 말까지가 있으니까 10일이 여유가 더 있고 우리나라의 여름의 특성이 8월 5일까지 물건이 갑니다. 판매가 이루어지니까 그래서 15일치를 더 가져갈 수도 있는데 근데 온도가 떨어졌어. 비가 계속 왔어. 그럼 어떻게 돼요? 그냥 눈에 그냥 뻔하게 그 튜브가 약간 주춤거립니다. 그러면서 재고가 한
150개 정도가 처지게 될 겁니다. 1000개 갖다 놓으면. 1000개에서 10일부터 20일까지 7월 20일까지 500개를 팔고 7월 1일부터 10일까지 500개를 팔았으니까 500개 팔 예상하고 그 다음에 30일까지 그리고 남은 재고량치는 5일까지 그래서 내가 선사입을 여기도 500개가 필요할 거고요. 여기는 재고 떨치는 구간이니까 물건을 가져가면 안 될 거고요. 1000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7월 8일날 7월 5일날 1000개를 주문을 했어요. 그럼 이게 빠르게 가져가는 거예요. 이 사람은 150개 정도 재고 처리를 각오를 해야 됩니다. 150개 정도. 그렇게 했다 치고 정상적으로 가면 이거 다 팔리는데 정상적으로 가지 않고 이 구간에 이 기간에 비가 많이 온다거나 세월호가 땅 터진다. 안 삽니다. 세월호가 터지면 풀장을 사겠군요. 물론 안 가니까. 근데 영향을 미치죠. 사회적인 분위기상. 근데 이게 반드시 옵니다. 이 나가는 양을 보면 쑥 줄어들어 버려요. 그러면은 150개 제한적으로 느낌으로 1000개에 150개는 반드시 재고가 쳐질 수가 있어요. 그럼 내가 열심히 팔았는데 마진이 얼마? 마진이 내가 20% 봤으면 5% 남는 거고 1000개 중에 150개가 쳐졌으니까 내가 마진을 10% 보고 팔았어. 그러면 5%가 손해본 거죠. 근데 순수익이라는 거는 내가 이것저것 다 떼고 순수익이라는 건 5% 나오면 많이 남겠죠. 정말 많이 나오면 10% 남는 거예요. 내 인건비가 있고 내 유지비가 있고 등등등이 있잖아요. 그거 생각 내가 700원짜리를 1000원에 갖다 판다고 해서 300원 남는 건 아니잖아요. 여기서 이것 빼고 저것 빼고 저것 빼고 내 월급이 나오면 그게 이제 번 거라 치더라도 그게 5%에서 많아봤자 10%도 안 돼요. 그럼 1,500개, 1000개에서 150개 쳐지면 난 망하는 거야, 안 망하는 거야? 장사 망한 거죠. 15% 재고 쳐져버리면 그리고 계절이 끝나버리잖아요. 이게 인기 상품의 한계입니다. 그런데 내가 얼마를 갖다 놔요? 500개 하고 요 뒷구간이니까 300개만 나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기간 20일이 남아있어요. 작년 날씨 보고 다 필요 없어. 그냥 난 안전재고만 가져가는 거예요. 반드시 이거는 팔리고 데이터에는 반드시 팔리고 200개는 못 팔아요. 안 팔아도 돼요. 안 팔아 그냥. 장사 안 하고 놀아. 왜? 이익이잖아요. 근데 그걸 사람들은 꼭 사요. 하물며 이 얘기를 안 듣는 사람들은 몇 개를 하냐? 800개 합니다. 뒷구간에 11치를. 사람 심리고요. 여러분들도 반드시 더 사게 됩니다. 많이 팔면. 그게 욕심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보통 많이 팔고 망하게 되는 겁니다. 절대 사입을 많이 하는 게 아니고 반드시 사입을 해야 되는데 절대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재고를 남길 생각으로 하면 안 되고 재고, 그러니까 물건이 부족하게 가지고 있어야 돼요. 부족하게. 아니 나갈 게 뻔한데 부족하면 어떻게 해요? 뻔한 거보다 한 20% 살게요. 뻔하다면 그게 뭐 10억이다 그러면 8억만 그 정도만 가져가는데 내가 예측을 잘못해서 6억이면 어쩔까? 이런 잘해야 돼요. 그거. 굉장히 잘 계산해야 됩니다. 그리고 상품에 불만이 나와버릴 수가 있어요. 1000개를 풀장 1000개면 우리 풀장 지금 한 주문 넣은 거, 뜬 거, 들어와 있는 거면은 보통 한 100개 정도는 이제 유지가 되어 있거든요. 근데 상품이 한 40개까지가 돼요. 40개가 4000개 정도 되잖아요. 같은 인텍스 거예요. 같은 공장, 다 한 공장으로 통일을 했어요. 되게 품질이 좋아가지고. 근데 4000개 중에 2000개 정도는 지금 공장에서 제작되고 있거나 뭐 물류 과정이 있어요. 지금 배송 과정이 있어요. 우리 회사로 들어오고 있거나 공예상에 떠 있거나 뭐 이렇게 됩니다. 뭐 세관에 들어있거나 이게 순차적으로 계속해서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있는데 이런 경우도 인텍스에서 판매 정지를 시켜버려요. 인텍스라는 상황을 못 쓰게. 3000개 아무 되는 거죠. 내가 봤을 때 일반인이 하면은 집 다 팔고도 해결이 안 된다. 근데 그 40가지가 불과 100개씩 되는 그게 재고로는 정확히 한 10일 정도면은 끝나는 재고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욕심이 나죠. 저거 이거 10일치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재고가. 10일치밖에 안 되는 재고니까 계속 공장에 띄워놓고 계속 발주놓고 있고. 그렇다고 내가 한 방에 팡팡 뜯을 수는 없는 거라서
계속해서 나가는 양에만큼 계속해서 상품을 하고 있는데 이